잭슨홀 미팅 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도 최근에 저점을 다지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자, 이러다가 정말 애써서 잡힌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현재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형성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가 될 만한 주식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요즘 너무나 잘 나가서 지금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태조 이방원 말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식 중에서 과연 눈여겨볼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9월 한 달 동안 주목할 만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9월의 주요 이벤트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9월 7일 날 아이폰 14 신제품이 공개가 되죠. 애플은 1년에 한 번, 바로 9월 달이죠. 이때 아이폰 신제품을 공개를 하는데 이때를 전후로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에스모라고 쓰여져 있죠.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1975년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현재 160국에서 이 종양학, 암이죠. 여기에서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거의 한 수만 명 정도 참가하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 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9월 30일 날 이때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AI 데이 발표를 다룬 기사를 보면은 테슬라가 9월 30일로 이 AI 데이를 확정을 지었는데 이 로봇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메인 이미지로 공개를 했습니다.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발전 현황에 대해서 이 테슬라가 어떻게 본다면은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3가지 이벤트 아이폰 14 공개, 에스모, 테슬라 AI 데이에 맞춰서 부각받을 만한 주식은 무엇인지 날짜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폰 14 관련 기업입니다. LG 이노텍부터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총 6개 기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몇 기업들이 더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내외 좀 애매한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관련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애플 쪽에다가는 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마찬가지로 이 LG 이노텍과 함께 이 애플에 속해 있는 주요 LG그룹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고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반도체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고 해서 해당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LG 세미콘이 DDI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BH입니다. RF PCB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PCB란 컴퓨터에 보시면은 이 메인보드 역할을 합니다. 뭐 카메라라든지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각각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 아니라 그런 부품들을 옹기종기 한데 모아가지고 이 PCB에 실장을 시켜서 정기적인 특성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PCB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용이 있고 카메라 모듈용이 있고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데 RF PCB가 R이 리지드, F가 플렉시블, 즉 경성, 연성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PC를 만든다. 다음으로는 덕산 네오루스입니다. OLED 소재를 만들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봉지 필름을 제조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결정화, 증착, 봉지 이 3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결정화는 디스플레이의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고요. 증착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를 증착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OLED가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즉 유기물을 증착시켜서 빛을 내게 만드는 건데 산소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봉지 필름으로 잘 쌓아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녹스 첨단 소재가 만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화전자, 역시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특히 이 애플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OIS, 손떨림 보정 장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을 통해서 이 애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아이폰 14 관련 기업들
주요 기업 몇몇만 이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최근 한 달간 가장 퍼포먼스가 양호했던 기업은 바로 BH입니다. 앞서서 BH가 RFP12를 납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삼성전기와 나눠서 이 애플에 RFP12를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가 해당 사업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그 물량을 고스란히 BH가 떠받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의 공급 비중이 한 50%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같은 아이폰, 애플 관련주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없었던 게 드러나면서 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 실적 역시나 너무나 잘 나오고 있고요. 최근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달 퍼포먼스가 양호한 편이긴 한데 이거는 장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이 빠져서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화전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 역시 BH와 아이디어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애플의 이 카메라 모듈의 손떨림 보정장치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는데 지난 4월에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죠. 왜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애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원래는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잠망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입니다. 삼성전자나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이미 도입을 했는데 애플은 이걸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약간 좀 못생긴 모양으로 핸드폰이 나왔었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화전자가 해당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이 에스모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루니까지 총 7개의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치료제 칼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칼렐리주맙은 항서제약 거고요. 리보세라닙이 바로 HLB 겁니다. 두 후보 물질을 가지고 간암 치료제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를 에스모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해당 병용 임상을 통해서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 기간 모두 다 이 기준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참고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부터 질병이 진행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쟁사인 머크, 에자이 등은 이 생존 기간이나 무진행 생존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HLB의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임상 상상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판매 허가 신청 후에 실질적으로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ABL 바이오가 있는데 급성 골수병, 백혈병 치료 후보 물질인 ABL602를 현재 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를 역시나 에스모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임상 단계가 임상 3상 아니면 비임상입니다. 전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 대성 부른 나무를 알아보고 글로벌 파마들이 사가는 것이고요. 임상 상상에서 기술 수출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약품을 그냥 적절한 값에 사간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ABL 바이오의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도 비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경시할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 치료 후보 물질 GX1882와 면역항암제 키트루자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결과를 역시나 이 에스모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임상이 잘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위해서 절차에 돌입을 해서 실제로 판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면텍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 치료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B용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를 표적하는 항암 바이오 마커 이거와 관련된 연구를 3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분야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임상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이번 에스모에서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MK맥스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 후보 물질 SNK01로 6종암 말기 환자 총 8명의 치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8명의 환자는 현재 임상과 별개로 미국 FDA로부터 동적정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치료하고 있고요. 현재 해당 임상은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마커 관련 초록 5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에스모 참가 기업, 주요 기업들의 최근 한 달간 주가 퍼포먼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양호한 성과를 기록한 기업은 HLB입니다.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3,25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꺾이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의 자금이 자회사 엘레바, 여기 지분을 100% 취득하는 데 들어갑니다. 엘레바가 핵심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닌, 이걸 개발한 업체입니다. 해당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전일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ABO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 7.5% 올랐는데 한때는 정말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ABO이 한 3가지 정도 이 항암 바이오 마커를 개발 중이고 해당 결과를 에스모에서 밝힌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자체 개발 중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ABN401 임상 결과가 용량 증당 시험에서 상당히 우수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인했다라고 발표하자마자 상한가를 쳤고요. 4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자, 보시다시피 다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자, 에스모를 계기로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AI 데이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포스터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트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자, 그 중에서도 서비스 로봇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산업용과 서비스용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고, 자, 그 중에서 서비스용 로봇이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증시에서 이 서비스용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5개 여기 기재를 해놨고요. 핵심 몇몇 기업만 살펴보면 먼저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네트워크 모션 컨트롤러 등 이 로봇 모션 제어 기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특히 인코더가 이 로봇팔의 관절 부위에 들어가는 초정밀 센서인데 모터와 함께 회전 방향과 속도를 감지해서 상당히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이 산업용 로봇 모션 제어기 국내 1위입니다.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와 로봇 전용 제어기 로봇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 RS 오토메이션 전신이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분산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죠.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로봇 스핀 기술입니다. 물걸레 2-3개가 번갈아 가면서 돌면서 주행과 청소를 동시에 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에 현재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아마존이 이 로봇 청소기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한번 부각을 받은 적이 있죠. 자, 다음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인데요. 카이스트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에 미국 국방부 주최 세계 재난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고요. 협동 로봇, 음료 제조 로봇, 2족, 4족 로봇, 자율 이송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여기에서 뭐 로봇계라고 해서 스팟이라고 있죠. 이게 4조 보행 로봇이고 실제로 시판도 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이 4조 보행 로봇을 개발을 해서 내년에 상용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 감속기 구동기 인코더 제어기를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있는 업체다라는 관점에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요 로봇 관련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가장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한 기업이 유일 로보틱스예요. 이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상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려 주가 상승률이 44%에 달합니다. 그 이유가 6월 말에 3개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이게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나온 이후에 자, 그때부터 주식이 좀 가벼워지면서 반등한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비중을 100%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유일 로보틱스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유일 로보틱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K-스마트 등대 공장 육성 사업 관련 과제에서 최종 선정되어서 현재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어서 유일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이슈 이후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윌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쪽과 더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정도 올랐죠. 전반적으로 이 로봇 기업들이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이 로봇 청소기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그런 이슈도 긍정적으로 좀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2대1 무상 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개별적인 이벤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기업도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죠. 과거에는 거의 그냥 로봇의 로점만 붙어도 거의 다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확실히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휴림 로봇, 특히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로봇 대장주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로봇주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9월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주식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애플 관련주, 두 번째가 바이오, 세 번째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IT 관련 주식들이 많은 만큼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이 증시에서 약간 좀 성장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따라서 매크로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펼쳐진다 라고 한다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시장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탄력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명확한 주식인 만큼 해당 일정이 끝난다 라고 한다면 재료 소멸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쪼록 시장이 쉽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종목들 잘 고르셔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